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이제 이게 논의된 지는 꽤 오래됐죠. 근데 이게 뭐 일부는 합헌이고 일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이게 나라별로 보게 되면은 이 양심적으로 양심에 의거해서 나는 중립이다. 어? 특히 이게 전제 어차피 우리가 군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성시하는 그 생각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는 중립이다. 응? 어차피 군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모적인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을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서 고도로 조직화되고 막대한 우리나라의 GDP의 10% 이상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절대시하는 것도 하나의 일정 맹신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는 척도 중에 하나가 양심에 의해서 그 병역을 거부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대체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뭐 미국 같은 데처럼 그 모병제 같은 데야 뭐 원하는 사람들 군대 가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지만 이제 성인이면 무조건 남자 성인이면 이스라엘 여자도 가지만 징집제인 나라에서는 참 이 문제가 되게 첨예하게 대두가 됐죠. 특히 뭐 과거 이데올로기적으로 좌우가 공산주의와 뭐 자본주의가 싸웠던 시기는 뭐 대한민국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응? 얼마나 이 군대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10% 이상을 잡아먹는 이 군대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학업이나 전문성을 배양할 시기를 놓치고 군대 가죠. 군대 가서 배운 게 뭡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늦게 좀 나이 들어 갔지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군대 생활이 뭐 그렇지만 뭐 군대 가면 알겠지만 계급에 의해서 얼마나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집단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진정한 뭐 평화나 이런 세상이 온다면 군대는 없어져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군대를 옹호하거나 우리나라 GDP 10%를 차지하는 이 국방에 관한 비리도 엄청나죠. 뭐 굳이 과거 일을 안 들으더라도 이 국방과 관련해서 징집된 사병들은 뭐 거의 노예 취급 받고요. 솔직히 인간 된지 봤습니까? 뭐 요즘은 군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장교들 뭐 스타들의 세상 아닙니까? 그들의 이런 뭐 그들이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일어난 지 뭐 60년 이제 70년이 지났지만 실존에 대한 뭐 현역적인 물론 이제 그 과거 전쟁사를 보고 이렇게 되면 좀 숭고한 면이 있어요. 참 그 웃긴 겁니다. 그것도 보면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이는 이런 게 동물의 세계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뭐 이런 사냥 외에는 같은 동족끼리 뭐 싸울 수는 있는데 그 가끔 뭐 개개인적으로는 죽일 수 있어요. 사자끼리 싸워서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권력 다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적으로 응? 대규모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라는 거.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 전쟁, 군대 이것을 신성시해서 종교화시키는 거는 인간이 상당히 악질적인 특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중립이다. 인정할 수 있죠.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세상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과거에는 소수의 힘 있고 권력 있는 1%에서 5%, 많으면 10%의 귀족 사회들이 세상을 지배했죠. 그리고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모든 것들이 법률, 뭐 행정 할 거 없이.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지고 그냥
과반수, 다수를 위한 이익이 되는 것들을 하자는 게 민주주의의 시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그러면은 무조건 과반수에 의한 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반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러니까 과반 대다수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논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결정에 대해서 존중되느냐의 문제잖아요. 또 하나는 소수의 의견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영될 것인가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소수의 의견이 경청됩니다. 경청되고 뭐 지금 뭐 대체복무제가 되게 되면은 뭐 지금 2년 군대 갔다 온다 치면 한 3년 정도 될 거예요. 요즘 공익근무제라도 월급 받고 하는 거지만 3년 정도의 대체복무면은 뭐 내가 양심에 의해서 군대 가게 뭐 저희 때야 뭐 군대 안 가고 도발이 까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글쎄요 요즘 뭐 군대 가기도 널널하고 뭐 그런 시대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시기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너무 절대시하지 말아라. 우리 뭐 솔직히 말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군인 교육을 받았어요. 총을 쏠 줄 압니다. 이거 상당히 대단한 국방력이에요. 총을 다룰 줄 알아요. 우리가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뭐 어떤 뭐 보면은 군대라는 것이 뭐 모병제로 가면 좋겠지만 징집제의 그 역사가 우리나라 70년이 넘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수들 이게 뭐 양심이 얼마나 더 있고 덜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신념에 의해서 안 가겠다는데 뭐 군대에 대한 이 살상에 대한 이런 것도 안 하겠다는데 그거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봤자 소수입니다. 대한민국의 1%커녕 0.01%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를 배려해주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게 또 다수가 평온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살기 참 힘들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살기가 상당히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이익과 다양한 가치관 갖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극우나 극자가 선전선동을 하지만 세상 다수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그때 2천만 동포가 모두 항일운동 했어 봐요. 일본이 버틸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항일운동 2천만 명 중에서 얼마나 했겠어요? 1%는 했을까요? 독립운동은? 그리고 또 친일한 사람들은 몇 %일까요? 그러니까 다수의 민중들은 7, 80% 민중들은 그냥 묵묵히 사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 그렇다고 뭐 일제시대 지나서 일제시대가 안 오고 그 이시 정권이 그대로 유지돼 있어 봐요. 뭐 걔네들은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 과거에 몽고군이 그랬잖아요. 러시아 모스크바로 들어갔는데 이반대제가 문을 열었죠. 성문을 열고 환영을 했는데 몽고가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네 개로 나뉘죠. 그렇지만 북유럽이나 그 서유럽에서 오래 몽고군에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자국민의 기득권층이 수탈했던 세제보다도 몽골군이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수탈해가는 세금이 더 적었더라 이거야. 더 살기 좋았더라 이거야. 그 종교 자유 인정해주고, 강요를 안 했고, 그래서 오래 유지됐던 겁니다. 뭐 국가라는 건 나중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딱 까놓고 생각해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나중에 뭐 서로 국경을 지고 경계를 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럼 걔네들이 우두머리들을 만든 거죠. 지 권력과 이걸 위해서 만든 거죠. 그 안에 쫌쫌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뭐 국가의 개념, 민족의 개념이
그게 강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역사성을 보고 하시면은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뭐가 신성시되고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뭐 우리 한국에서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뭐 특정 종교인들만이 거의 대다수죠. 90% 이상. 그래서는 뭐 나머지도 있어요. 불교 신자들도 있지만 그들의 신념을 존중해 주셔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이런 걸 한 나라가 2차 대전 때 뭐 얘기 나오잖아요. 어? 독일도 크리스탄 국가고 영국이나 연합군도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벌인 전쟁에 신들을 끼워넣지 말라 이거예요. 과거 신약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 시절에 예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거였어요? 로마 제국주의가 쳐들어와서 식민지였거든요. 예수가 뭐 여러 가지 기행과 이런 걸 행하니까 야, 이 사람을 양을 세워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우리의 왕이구나 해서 추대하려고 그랬지만 예수는 거부했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예수가 대한민국에 나타났으면은 얘를 뭐 새로 해갖고 이시 조선 왕조 이후에 누굴 추대하려고 그래도 그 양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반일도 아니고 니네들이 싸우면은 날 끼어들지 말아라.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들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인정해 주십시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의 의견들. 다양한 게 정상인 거예요. 왜 내 생각만 옳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세상 이 올까요? 나 혼자 살아야지 무인도에서. 여러 사람이 섞여 사는 거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개개인적 이익과 이익의 가치도 틀리고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서로 섞여 살고 그렇지만 민주주의적인 원칙 결국 다수의 이익을 위한 그렇지만 소수의 이견도 경청하고 그럼 태극기 이슈에 나온 사람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반대할 수가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 독재 시대 때는 뭐 민주화 운동 한번 다 때려잡아서 넣었잖아요. 고문하고 그거보다 낫죠. 왜 독재 시대의 이 생각들을 민주화된 세상에서도 계속 같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세상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내 안에도 내 생각도 정말 다양해요. 어떤 건 이게 이런 음식이 땡기다가 어떤 애는 회가 땡기다 고기가 먹고 다양하잖아요. 내 이 대가리 속에서도 다양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섞여 있는데 수많은 수십 년 수백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겠냐고요. 그렇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동질성은 있잖아요. 인정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양심적 병역 거부. 예?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이거 진짜 한국 너무 늦었어요. 지금 OECD 얼마 국가인데 좀 인정하고 그거 합시다. 너무 이거 오래됐어요. 환영합시다. 군대 갈 사람 가고 모병도 해야죠. 이제는 언제까지 징집제로 이 나라를 유지할 겁니까 군대를. 그리고 어차피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국방비 줄이고 군대 전문 직업군인 양성하고 일반 청년들은 열심히 산업하고 공부하고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병제의 나라가 됩시다. 예? 진짜 소모적인 거잖아요. 예? 전투기 사고 뭐 사고 총 쏘는 게 우리 국내 GDP 발전에 기여를 합니까? 불경기다 맨날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국방비 40조만 국방비를 안 쓰면 진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국방비 40조만 안 쓰면 에?
무상 의료, 대학교 등록금 무료가 돼요. 어? 초등, 중, 고까지 할 거 없이 진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그 돈을 그 거기에 쓸 돈을 갖고 어? 애들들 젊은 애들 다 징집해 갖고 하고 장교들 별들 호의호식하면서 어? 그다음에 또 각종 국방 비리 저지르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가야 됩니까? 저희 경쟁력이 있겠어요? 예? 어렵죠. 그러니까 불경기라 불경기다 하지 마시고 불경기가 되면 먹고 살기 힘들면은 우리를 왜 먹고 살기 뭐가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로. 환영합시다. 환영하고 다양하게 소수의 의견도 우리 항상 이견이 있다는 걸 존중하시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자 감사합니다.